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쓰러진 할아버지를 구한 한 학생의 감동 이야기입니다. 시장통 국밥집의 고요한 점심시간. 검은 세단이 비좁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정갈한 회색 양복 차림의 명준이 천천히 내렸다. 기사가 얼른 우산을 펼치려 했지만 명준은 손을 내저으며 혼자 걸어갔다. 고급 승용차와 낡은 시장 풍경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명준의 발걸음은 익숙했다. 30년째 이어온 습관이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생선 비린내와 나물 향이 뒤섞였다. 좁은 골목을 지나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앞에 명준이 섰다. 낡은 간판에는 원조 할매 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명준은 문을 밀고 들어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죠? 명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가게 입구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젊은 사내가 들어오면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나이는? 키는? 걸음걸이는? 혹시 닮은 구석은 없는지. 명준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로 향했다. 모서리가 다 헐어빠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명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30년 전 그날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연기 속으로 사라진 손자. 아무리 찾아도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아이. 명준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다른 식당을, 다른 시장을, 다른 거리를 찾아다니며 손자를 기다렸다. 쟁반을 든 젊은 청년이 밝은 목소리로 다가왔다. 할머니, 국밥 나왔어요. 알바생 진우였다. 22~23살쯤 돼 보이는 청년은 싱그러운 에너지로 가득했다. 어르신, 국밥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진우가 국밥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명준은 진우의 맑은 눈빛을 잠시 바라봤다. 저런 밝은 청년이라면 손자도 저렇게 자랐을까? 명준은 숟가락을 들어 국밥 한 술을 뜨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왔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 명준은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시야가 흐려졌다. 식탁 위의 국밥 그릇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철그랑 소리를 냈다. 명준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 그의 손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어린아이의 밝은 웃음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명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손님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주인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명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진우의 두 손이 명준의 가슴 위에 올려졌다. 해시태그 2장 2분의 사투 소년의 손길. 비키세요. 다들 뒤로 물러나 주세요. 진우의 외침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 한 발짝씩 물러났다. 진우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명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명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 119 부르셨죠? 구급차 올 때까지 제가 할게요. 진우는 재빨리 명준의 목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다. 숨이 없었다.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진우야, 당황하면 살릴 사람도 죽는다. 심폐소생술은 박자가 생명이야. 분당 100번, 깊이는 5cm.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는 손을 가슴 한가운데 올려놓았다.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겠다.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실었다. 하나, 둘, 셋. 진우의 온 체중이 명준의 가슴에 실렸다. 갈비뼈가 눌리는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우는 소리내어 숫자를 세며 압박을 이어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손의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28, 29, 30. 진우의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 제발요. 조금만 힘내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45, 46.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봤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앞에 이 사람에게만 집중했다. 55, 56. 1분이 지났다. 명준의 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진우의 손목이 후들거렸다. 아직이야.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다. 구조대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 성철은 진우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가르쳤다. 2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75, 76. 진우의 팔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압박의 깊이는 일정했다. 85, 86.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땀이 턱을 타고 명준의 옷에 떨어졌다. 95, 96. 1분 30초가 흘렀다. 할아버지, 제발. 진우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100번째 압박. 진우는 다시 명준의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했다. 2번.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진우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팔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명준의 입에서 허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작고 얕은 숨이었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다. 진우의 손이 멈췄다. 명준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목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다. 살아났어요. 숨 쉬세요. 누군가 외쳤다. 식당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진우는 그제야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여전히 바닥에 누운 명준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훔쳤다. 2분. 단 2분 만에 한 생명을 되돌려 놓았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명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병실이었다. 산소호흡기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고 가슴에 붙어있던 각종 센서들도 대부분 제거되어 있었다. 의사가 말하길 심근경색이었다고 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그 젊은 청년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명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을 봤던가. 희미한 빛 속에서 어린 손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던 환영.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의 강한 손길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겼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명준이 대답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음료수 박스를 든 진우가 쭈뼛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저,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문병을 와도 되나 싶어서요. 아, 자네였구만. 어서 들어오게. 명준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떨렸다. 진우는 음료수 박스를 탁자에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었다. 병원 음식이 싱거우실 것 같아서요. 이온 음료랑 과일 주스 좀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면서. 의사 선생이 그러더군. 자네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 명준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맴돌았다. 뭐료 당연한 일 한 것뿐인걸요. 진우는 손사래를 치며 명준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 보게. 내가 하지. 명준이 말했지만 진우는 이미 구겨진 시트를 펴고 있었다. 더운지 진우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그 순간 명준의 시선이 진우의 오른쪽 손목에 고정됐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손목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 명준의 가슴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가 빨라졌다. 30년 전 그 아이가 부엌에서 놀다가 끓는 물솥에 손을 대었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겁니다.
정확히 초승달 모양이네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여다 놓쳤다.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다. 아, 제가 닦을게요. 진우가 재빨리 휴지를 꺼냈다. 학생.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그 흉터 언제 생긴 건지 물어봐도 되겠나? 명준의 눈빛이 간절했다. 진우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이거요? 아주 어릴 때 생긴 거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라면? 명준의 질문이 이어졌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4살쯤이었대요. 그때 사고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을 그때 잃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없고 아버지. 지금 키워주신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만 알아요. 명준의 손이 떨렸다. 침대 난간을 움켜쥔 손가락이 새하얗게 변했다. 사고라니. 어떤 사고였나?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감정이 새어나왔다. 진우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백화점 화재였대요. 30년 전쯤.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명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3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아이가 매일 다른 식당을, 다른 시장을 찾아다니며 한 번이라도 마주치기를 바랐던 그 손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청년으로 서 있었다. 어르신, 왜 우세요? 제가 무슨 잘못? 진우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명준은 고개를 저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진우의 손목에 새겨진 초승달 흉터를 바라보며 30년 만에 찾은 기적 앞에서 속절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진우야, 아빠 왔다. 병실 문이 열리며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소방구조대 점퍼를 걸친 성철이었다. 그는 아들을 데리러 온 길이었다. 아버지. 진우가 반갑게 일어섰다. 성철의 시선이 침대에 누운 명준과 마주쳤다. 순간 성철의 발걸음이 멈췄다. 명준 역시 성철을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성철은 명준의 고급스러운 병실과 창가에 놓인 과일 바구니들을 훑어봤다. 특실 병실, 개인 간호사, 그리고 무엇보다 명준이 진우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눈빛. 아버지, 이분이 제가 살려드린 분이에요. 많이 좋아지셨죠? 진우가 밝게 말했지만 성철과 명준은 여전히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 그랬구나. 성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진우야, 밖에서 좀 기다려줄래? 아버지가 어르신과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구나. 성철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잠깐이면 돼. 나가 있어라. 성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우는 어리둥절한 채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찾고 계셨죠? 30년 동안. 명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내 손자가 맞습니까?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병실 의자에 앉았다. 30년 전 그날 저는 신입구조대원이었습니다.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성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가족 표지가 다 해진 일기장이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지 보육원에 맡겨야 하는지. 성철은 일기장을 펼쳤다.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와 함께. 성철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날 밤 저는 이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명준은 눈물을 닦으며 들었다. 자식 찾는 재벌 노인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었고. 성철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제가 나쁜 사람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이 아이는 생명이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명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철은 고개를 돌려 명준을 바라봤다.
진우가 어르신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때가 왔구나.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성철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어르신의 손자를 숨겼습니다. 성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주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니요. 미안할 건 없소. 당신이 내 손자를 살려줬소. 키워줬소. 명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진우가 불안한 얼굴로 들어왔다. 아버지,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진우는 두 사람의 눈물 어린 얼굴을 번갈아 봤다. 복도에서 대화를 다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다. 30년 전 화재, 초승달 흉터, 그리고 자신을 찾아 헤맨 할아버지. 진우야. 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이분이 내 친할아버지시다.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명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 손자. 30년을 찾았다. 30년을. 명준이 진우를 꼭 껴안았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두 팔을 들어 명준을 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성철을 바라봤다. 성철은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우는 명준을 안은 채로 한 손을 뻗어 성철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도 오세요. 성철이 고개를 들었다. 진우는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꼭 쥐었다.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한 분은 저를 찾아 헤매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병실 안에 흐느낌이 가득 찼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와 30년의 세월이 만든 사랑이 한 공간에서 만났다. 진우는 두 아버지 사이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온 이유였을까?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 자신이 그날 살아남은 것일까? 어서 오세요. 국밥집 문이 열리자 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진우는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6개월이 지났지만 진우는 여전히 이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진우야,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창가 자리에 앉은 명준이 손을 흔들었다. 이제 명준은 기사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이곳을 찾아왔다. 수행비서도 검은 세단도 없었다. 그저 손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러 오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요리할 차례잖아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명준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옆자리에는 성철이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아 있었다. 진우 아버지, 오늘 날씨 좋던데 낚시나 갈까요? 명준이 물었다. 그러시죠. 요즘 고등어가 잘 잡힌다던데. 성철이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기묘한 가족이었다. 재벌 회장 출신 할아버지와 소방구조대원 아버지, 그리고 국밥집에서 알바하는 청년.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명준은 성철에게 30년의 감사를 매일 표현했고 성철은 명준에게 30년의 미안함을 조금씩 덜어냈다. 그리고 진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주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진우가 퇴근 후 명준의 서재로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무연고 환자 응급지원 재단 설립 서류예요.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준은 안경을 벗고 진우를 바라봤다. 그래, 내가 나를 살려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재단이지. 응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진우는 서류를 넘기며 진지하게 읽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키우는 거네요. 맞아. 내가 가진 그 선한 마음, 그 용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명준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진우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한 번 증명했잖니. 2분 만에 생명을 구해냈잖아. 거실에서 성철이 차를 끓이고 있었다. 진우야, 시험 결과는 언제 나온대? 성철이 물었다. 다음 주요, 아버지. 떨려 죽겠어요. 진우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다. 구조대원 시험이었다.
진우는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결심했다. 합격할 거야. 넌 이미 현장에서 증명했어. 성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명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손자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었다. 일주일 후 진우는 봉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뛰어왔다. 합격했어요. 합격.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성철이 주방에서 뛰어나왔고 명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정말? 우리 진우가? 성철이 진우를 껴안았다. 명준도 다가와 진우의 등을 두드렸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사람 살리는 일 하게 됐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성철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명준은 조용히 말했다.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우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30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두 명의 아버지를 얻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기적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다. 진우가 뿌린 선의의 씨앗이 30년 만에 꽃을 피운 것이었다. 오늘은 내가 저녁 쏜다. 음영준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요. 성철이 맞섰다. 두 분 다 가만히 계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제가 제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진우가 두 사람을 부엌에서 밀어냈다. 주방에서 칼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에 앉은 명준과 성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0년의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다. 진우라는 한 생명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고 두 사람은 진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진우는 요리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이 작은 집에 이 기묘한 가족에게 기적이 머물렀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진우가 구조대원으로서 살릴 수많은 생명들, 재단을 통해 도울 수많은 사람들. 30년 전 화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